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만 개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2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목요일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그죠? 자, 그리고 오늘 대망의 5,000포인트를 장중에 뚫었습니다. 종가도 5,000 위에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5,000P를 이렇게 빨리 달성하게 될 줄이야. 정말 시장은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지고, 그죠? 오를 때는 또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더 오르기도 하고.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그냥 한마디로 한풀이, 약간 좀 한풀이 장세 같아요. 재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 조롱당하는 시장이었었는데, 결국은 시장이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장의 기능을 항상 믿고, 그래서 또 뭐 폭락이 왔을 때도 과감하게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나친 또 과열이 되면 또 팝니다.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이 가치주의 영역에 있던 대형주마저도 막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이번 시장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작년 9월인가 10월에 시장 전망, 월간 전망할 때 크게 한번 9, 10월이 허러지르는 상승이 왔었잖아요, 그죠? 보통 퀀트적으로 보면 조정을 받아야 되는 타이밍인데 오히려 강하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시장이 주는 메시지잖아요. 약해야 되는 타이밍에서 이렇게 강하다고? 그게 계속 시장이 얘기해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강하면 강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하면 시장이 강하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반등이 못 들어오고 힘없이 무너지면 시장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지금 영하 12도로 나오는데, 지금 창밖으로 쏟아지는 이 햇살은 구름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때마다 이 조명이, 제 얼굴 조명이 막 달라집니다. 그죠? 자, 댓글 빠르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턴 24회차입니다. 와, 벌써 2년 되셨다, 그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셨다, 그죠? 우리 투자하는 할머니이십니다. 월간 전망 때도 얼굴도 뵌 적이 있는데, 할머니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얼굴 보면 할머니 아니십니다. 자, 저는 다른 분들처럼 빠르게 익히지는 못합니다. 기업의 밸류에이션 평가나 캔슬림을 통한 성장주 찾기, 차트도 어렵고 트레이딩도 잘 못하고 선물 옵션은 아직도 외래어 같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은 전문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잡주하지 않고 모르면 그 분야 1등 주식을 사고, 예전에는 조금 오른 거 팔고 안 오른 거 들고 있었다면 지금은 시장에 조정이 올 때 리밸런싱을 하고 가끔은 달리는 말에도 속으로는 겁이 나지만 올라탑니다. 그런데 올라타고 보면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레버리지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조금씩 보유하며 투자하니 뭔가 기회가 있을 때 추가로 담을 줄도 알고, 조정장에서 예전 같으면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텐데 이제는 어떤 걸 담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니 나도 좀 컸구나 싶습니다. 이 모두가 인턴 24회차 동안 달라진 제 모습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가겠습니다. 갑자기 댓글을 읽는데 약간 울컥해지네. 제가 인턴 총회할 때도 몇 번씩 이제 울컥했던 이유가 주식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예, 특히나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탁구를 배우고 배드민턴을 배우고 나이 들어서 뭐 나이가 안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내가 남들보다 뭐 배드민턴 좀 못 쳐도 되잖아요. 근데 주식은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실제로 실패했을 때 받는 그 리스크가 큽니다. 그리고 뭐든지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돈을 벌려면 준 프로 수준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준 프로가 되시겠다고 이렇게 인턴 프로그램, 저희 인턴 프로그램이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그 과정을 거의 90% 다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따라오기도 참 힘들고 그런 걸 저희와 함께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턴을 하고 계시는 분들 볼 때마다 인턴 총회 때 제가 이 어려운 걸 저희를 믿고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뿌듯한 게 저희도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많은 인턴분들이 우리를 믿고 따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죠? 이게 그동안에 이 자본주의 역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가 되기까지 어떤 서로 간의 지식 공유라든지 그런 부분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 인턴분들이 그래도 중고수, 그 중에서도 또 고수 되시는 분들, 저는 나온다라고 그 믿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스스로 나도 좀 컸구나라는 그런 회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는 본인에게 더욱 많은 칭찬해 주세요. 기본을 지키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저도요. 저도 좀 늦은 편이에요. 젊을 때는 빠리빠리 했는데 늦지만 차분히 화이팅입니다. 저는 인턴 9회차인데 선배님이시네요. 저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응원합니다. 저도 인턴 24회차인데 정말 느끼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도 주식에 대해 하나도 모르지만 전무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작년부터 좋은 수익 나고 있어 너무 행복한 요즘입니다. 연말에 저희 큰아들 무사히 제대하고 오면 같이 유럽 여행 가자고 했습니다. 인턴 12개월이 넘어가는데 1년 더 있으면 저런 해안이 생길까요? 전 아직도 미숙하여 그래도 채밀턴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며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느리지만 빠짐없이 함께 해봅니다. 저도 속도는 느리지만 매일 모닝브리프와 어서 영상을 보며 배우고 있습니다. 전무님 좋은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반복 강조하시는 원칙들만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24회차를 성실하게 해오신 부분에 대한 결과가 잘 나타나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저도 많은 도전 받습니다. 하셨습니다. 주위에서 주식 공부 어떻게 시작할지 묻는 사람들에게 모닝브리프와 웜의 신박 2개 들으면 주식 공부 끝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아침에 오들이 가져오는 주옥같은 리포트는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날이 추우니 전무님 코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건강 유의하세요. 네. 올해는 채슬님과의 인연으로 주식을 하나 둘 알아가는 기쁨이 삶이 행복합니다. 하셨고요. 웜의 신막 멜로디는 언제나 반갑습니다. 우리 김유영 대리가 이 오프닝
멜로디 참 경쾌하고 항상 들어도 그죠? 기분 좋은 멜로디를 잘 따온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입니다. 그래도 웜의 심박은 따뜻하게 날로 끌어안고 듣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며 하루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외손자들과 부산 해운대에 와서 듣고 있네요. 주식을 하다 보니 이런 여행도 즐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네, 외손자분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오십시오. 거기 부산에 가면 특히나 해운대에서 먹을 게 몇 개 있죠. 밀면, 그 해운대 암새우갈비 바로 뒤에 보면 뭐 가야 밀면도 있고 뭐 많습니다. 네, 밀면 있고 그 다음에 부산하면 저는 꼭 먹는 게 있습니다. 돼지국밥 꼭 먹고 옵니다. 저는 돼지국밥. 예, 그 해운대에 보면 돼지국밥 잘하는 집 또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저는 그 해운대 그 LCT 바로 뒤쪽에 보면 송도탕이라고 해운대 온천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온천이 제가 살았던 동래구 온천동 그 온천장이라고 하죠. 그 온천 2동, 온천 3동 쪽에 저는 온천 2동 살았는데 그 녹천탕 그리고 천일탕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농심에서 세운 허심청 그런 게 모여 있는 곳이 온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온천하고 꼼장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꼼장어 그게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게 그래서 그 동네 온천이 있고요. 또 해운대는 해운대 온천이 있는데 그 송도탕하고 바로 옆에도 해운대 온천이 있는데 이 바다 옆에서 나는 온천이 염분이 많이 들어가서 일반 온천보다도 이 미네랄 함유량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약간 아토피나 이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 많이 내려와서 예전에 온천을 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운대에 보면 칼치조림 잘하는 집 있죠. 칼치조림 잘하는 집 있고, 네 그리고 금수복구 본점이 또 거기 있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면 자꾸만 침이 고여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 식도락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돈 버는 거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3배짜리 설명 어려운 것을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셔서 유익했습니다. 하셨고요. 와, 저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저는 만화책으로 공부하냐고 나름대로 상상력 가동해서 시뮬레이션 그려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보고 있는 건데 네. 전무님 덕분에 오키나와에서 자전거로 구석구석 여행하는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오키나와면 좀 거기는 좀 따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가 영하 12도 이러잖아요. 그러면 홍콩도 약간 서늘할 정도로 날씨가 그렇습니다. 홍콩이나 마카오 여행 가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기온이 되게 춥다. 영하 13도, 영하 15도 이러면 홍콩도 약간 서늘할 수 있으니까 옷 잘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AI로 인해서 전문가의 영역이 넓게 깊게 이용된다는 게 현실임을 알게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나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유연함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중입니다. 팩트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을 했음에도 이전의 투자 기업과 그 산업에 대한 편견 때문이지 쉽게 매수 결정을 못해서 못 먹은 파이들이 많아서 반성 중입니다. 다 알려줘도 못 먹는 내가 바보지 유유하셨는데 우리 레나 정님도 우리 업계 출신이잖아요. 선출이잖아요. 저도 어제 점심이었나요?
예, 저희 업계에서 뭐 10조 운용했던 10조를 혼자서 운용한 건 아니지만 그 회사의 그 자산이 10조 정도 되고 요즘은 이제 많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그 베테랑들하고 모여서 점심 먹는데 다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 매니저도 74년생, 예, 제 친구 둘이 70년생, 예, 다들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네, 머릿속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손이 안 나가죠.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용대리들이 잘하고 용대리들이 마음껏 네,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운용회의에서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나 예, 그런 얘기가 편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용대리들은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40분 맞춰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타임라인을 보니 역시 또 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잃어버린 시간 20분 돌려드리겠다고 40분 맞춰보겠다고 해놓고 어제도 1시간 5분 찍었네요. 5분 54초 그것도. 이거 자꾸만 이거 양치기 손은 대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오늘은 정말 진짜 네, 오늘은 정말 1시간 넘기지 않을 작정입니다. 네, 그 시간 확인해 보지 마시고 오늘은 정말 자, 그 다음 기사 이 웜의 소통에서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더라고요. 웜의 소통에서 빠르게 네, 끊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운대 얘기도 하시고 이러면 막 자꾸만 3,000%로 빠져가지고 자, 그 다음 애초에 자동차 회사라고 알려진 회사들이 로봇을 하니 시너지를 발휘하는 걸까요? 또 하셨고요. 감사 시리즈 바통을 이어받아 감사, 감동, 감래 고증감래 할 때 감래 그리고 감탄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감탄. 지금 1m를 하고 있는데요. 와우.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감탄에 감탄 중입니다. 그러네요. 감탄. 그러고 보니까 감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좋은 뜻인 것 같다. 그죠? 하여튼 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조심하겠습니다. 제닉 문심해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하신 지식 지도 방법으로 제가 최고의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는 경구이기에 수십 년간 제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또 제닉이라고 표현을 하나 보네요. 자,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는 문심,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 문맥의 핵심, 약간 이런 뜻이다, 그죠? 만을 짧게 말하며 해두, 지혜의 구멍을 뚫어주어야 한다. 문심해두가 그런 뜻이군요. 그래야 배우는 사람이 이후 스스로 지식을 자율적으로 넓혀 나갈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길게 말하거나 버벅거림이 있으면 잘 모르면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은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괜히 힘들게만 할 뿐이라고 하는 말씀이랍니다. 길게 말한다.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군요. 짧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핵심만 짧게 문맥의 핵심만 딱 알겠습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단어로 쉽게 말하는 것이라고 예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나네요. 그러니까요. 이 뭔가를 설명을 못 하잖아요. 예, 저도 100% 동의하는 부분이 예전에도 보면 뭐 대공황 얘기라든지 아니면 양자 컴퓨터, 저도 양자 컴퓨터가 뭔지 공부해 보려고 여러 영상도 찾아보고 하는데 듣다 보면 저 사람은 자기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해도 비유가 좀 잘 안 맞는 비유도 있잖아요. 양자뿐만 아니라 뭔가를 뭐 설명할 때 보면 그러면 좀 문제의 본질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잘 모르면 설명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확실히 알면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얘기했잖아요. 네가 사는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2, 3분 내로 간단 명료하게 얘기할 수 없으면 사지 말라고. 잘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2, 3분 안에 설명할 수 없다면. 장수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블루존에 대한 최근 뉴스들은 식단이나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유대감과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인턴을 하면서 두 가지 다 얻은 것 같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유대감, 삶의 목적. 오늘 아침에 우리 후미대장 대인춘풍님이 지금 출장 가는 길이라서 오늘은 용어 설명,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BA2님이 그죠? 바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걸 바통을 이어받아서 완전히 그 후미대장님 하시듯이 탁탁탁탁탁 올려주시는 걸 보고 제가 이게 유대감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 보다가 이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바로 그죠? 하시는 거 보고 우리 바투님이 순발력, 운동도 잘하시고 주식도 잘하시겠다. 제가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공감 능력하고 또 하나가 우리가 엠퍼시도 중요한데 심퍼시, 동정심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측은지심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역할을 누군가가 못 해주면 우리 초보분들 인턴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든지 채밀턴 분들 못 따라오실 수 있겠네. 그러면 내가 오늘은 이 역할을 해줘야지. 그런 이 공감 능력하고 봉사정신 거기서 제가 되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뿌듯했습니다. 우리 채슬리 TV의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다른 어떤 경제방송의 그 댓글에서도 볼 수 없는 소위 말해서 고퀄의 그런 채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전한 커뮤니티 속에서 건전한 투자 문화, 올바른 투자 문화와 투자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올바른 투자 습관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좋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1매 따라하기랑 랩을 보며 전문가는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전문가의 투자 방법을 컨닝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1매 따라하기가 목적이 그거잖아요. 돈도 벌면 더 좋겠지만 장이 좋아서 요즘처럼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포트폴리오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조금씩 아마 느끼실 겁니다. 변동성이 주식시장의 특성이라는 거 아는데 걸린 시간이 제법 걸렸어요. 트럼프의 입, 지정학적 원인 많이 올라서 이젠 전 정기 예금 가입 안 해요. 친구한테 말해줘도 난 원금 손실 나는 게 겁나 하네요. 그 주식 투자의 본질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제가 저희 오시는 분들한테 요즘은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손해 날까 걱정은 안 한다고요. 근데 뭐 마이너스 3% 손해 났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뭐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가입한 지 한 달 만에. 그 지난 11월이나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있는 장에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의 본질을 모르는 거잖아요. 주식은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의 본질을 모르고 뛰어드는 사람한테는 위험 자산이 맞아요.
근데 이 변동성이라는 걸 이해하고 좀 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어떤 투자의 원칙, 그죠? 핵심 우량 자산을 딱 붙어서 매매하는 거. 그리고 그 변동성을 이해하고 그러면 연평균 서울 아파트 연평균 10% 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S&P 500 다 연평균 10% 나거든요. 그럼 예금 적금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변동성이라는 거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사서 평가손이 난 그걸 보고 내가 손해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손실을 확정 지어버리잖아요. 또 밑에서 팔고 막. 그런 부분이 이 투자의 본질을 우리가 주식 투자의 본질을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원금 손실 나는 게 두렵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죠. 본질을 모르고 와서 투자하면 손해나게 또 돼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투자에 관한 생각,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드러큰 밀러의 The Almanac of Stanley Druckenmiller, 그리고 레이 달로의 원칙 등 읽으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읽으면 좋은 게 있어서 남겨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일어날 사건들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현재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향후 몇 년 안에 일어날 사건들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현재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네, 우리 신부장께서 올려주신 댓글이었습니다. 작년 7월 말 가입했던 삼성증권의 수익을 보고 해지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계좌와 수익률 게임을 했는데 최슬리의 압도적 승리를 보았네요. 단기적 조정을 예상하고 다음 주에 목표 전환형으로 다시 가입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삼성증권에서 모집을 하죠. 늘 건강하시고 번창하는 국내 제1의 투자자문사가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못 살겠네 보고 빵 터졌네요. 개인도 힘들지만 펀드 매니저 분들도 복병에 힘드시겠네요 하셨습니다. 누가 저희 남편 좀 말려주세요. 삼성전자 지금 사서 단타치기 하겠다는데 가능할까요? 네, 그것도 하나의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냅두세요. 네. 모든 투자가 수업료 안 내고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보라고 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는 뻔합니다. 단타 치면서 봐 내가 사서 2% 3% 먹었잖아. 네, 그게 몇 번이 되다가 이제 떨어지는 어깨에서도 또 들어가서 뭐지 더 떨어지네. 그러면 아마 물타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단타 칠 때는 한 500만 원 들어가서 단타 치기 하다가 떨어지는 어깨에서 500? 손해났네. 그러면 또 물타기 1000, 그 다음에 1500, 2000 하면서 계속 물타기에서 단가를 낮춰서 반등이 들어오고 오면 본전하고 나와야지 하다가 그러다가 반도체는 또 한 번 떨어지면 30%에서 50%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단타로 먹은 거 이제 나중에 다 토해내겠구나. 이게 뭐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말씀을 먼저 드러나야 다음에 늘 겪는 거잖아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금과 같은 식으로 하다가 큰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좀 미리 말씀드려서 그걸 방지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악담한 거 아닙니다. AI 관련해서 김대식 교수님 영상에서 AI한테 존댓말로 질문하면 답변의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혹시 나중에 AI가 세상을 지배하면 미리 잘 보여두면 좋지 않겠냐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근거 없는 말은 아닌 듯합니다. AI에게도 be nice, 착한 마음씨.
저는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묻거든요. 뭐 25년 주도주는 그냥 물음표도 안 붙이고 딱 하면 좋은 질문입니다 하고 쭉 하는데 어떨 때 답변이 약간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존댓말로 물어봐야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자,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국민 압도적인 찬성에 2도 힘실어 원전 2기 건설 탄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무슨 얘기가 나왔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지난해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한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미래에너지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한국갤럽에서는 89.4%, 리얼미터는 82%였고요.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도 찬성 의견이 절반은 웃돌았습니다. 11차 전기 본상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반드시 또는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은 한국갤럽이 69.5, 리얼미터가 61.9였다고 하네요. 이번 여론조사와 앞선 두 차례 토론회는 정부가 11차 정기본에서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다시 공론화하자고 제안하면서 진행이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하면 안정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을 했고요. 기존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이 확정됐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으면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과 미래 예측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정권 바뀔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누가 그걸 믿고 뭐 밸류 체인에 있는 중소형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도 아니 저 다음 정권에서 또 바뀌면 안 될 수도 있어 이러면서 그 불신이 결국은 시너지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좋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기존 원전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데다가 대통령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2037년에서 38년 도입을 목표로 지금 2.8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밑에는 아까 여론조사에 관한 얘기 되어 있고 자,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지난해 8.2TWh 에서 2038년에는 30TWh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대형 원전 3기 수준의 추가 전력 확보가 불가피합니다. 야, 전력 수요가 2038년이면 한 13년 뒤가 되면 지금보다 48이 32, 한 4배가 더 필요해진다, 그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이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데 엄청나게 늘고 있는 원전 시장도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셨군요. 정현재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가능성 때문에 전력계통 보강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발전원이라며 원전은 안정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해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해주는 발전원이라고 말했고 이어서 탈원전과 탈탈원전이라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에너지 공급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이 14년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속히 부지 선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유럽도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붐이라고 하면서 일본도 15년 만에 재가동했다는데 글로벌 트렌드를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원전 재가동, 영국의 소형 모듈 원전 SMR 추진, 프랑스의 대규모 원전 증설, 핀란드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인프라 완공, 원자력 발전 없이는 에너지 안보도 지속 가능한 기후 대응도 어렵다는 인식이 세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고요. 2011년에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된 일본 도쿄전력 산하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 발전소 6호기가 21일 오후 7시를 기점으로 재가동이 됐군요.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이 다시 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도쿄전력은 원전 한 기를 가동하면 연간 1,000억엔, 약 9,300억 원의 수익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도 지난해 11월 SMR 도입을 결정하고 북웨일스 앵글시 섬의 월파 지역을 후보 부지로 선정을 했고요. 영국이 짓는 SMR은 최대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고요. 영국 정부는 SMR 외에도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벨기에 의회는 지난해 5월 신규 원자로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원전 부활 계획을 승인했고 2003년 탈원전을 선언한 지 22년 만의 변화입니다. 스페인은 지난해 4월 대규모 정전을 겪은 이후 2035년까지 원전 7기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기존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불리는 이탈리아도 마지막 원전이 문을 닫은 지 25년 만에 원자력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탈원전의 상징인 독일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는데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한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은 공약에 폐쇄된 원전의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원자력 강국인 프랑스는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프랑스 정부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제시했고요. 핀란드는 세계 최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 처분 시설인 온칼로를 준공하며 원전의 장기적 지속 운영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완성을 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나중에 로봇도 그렇고요. 전부 다 에너지 먹는 하마가 마구마구 지금 탄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기 그것도 값싼 전기가 없으면 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최고 중요한 거는 에너지다, 그죠? 미 그린란드 야욕의 유럽 셀 아메리카 나서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덴마크 연기금이 1억 달러 규모 미국 국채 전량 매각을 해버렸어요. 자, 사진은 보니까 미국 회담 뒤 복귀한 그린란드 장관인데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이 20일 미국 덴마크 정부와 회담을 마치고 그린란드 누크 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환영 인파 앞에서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익숙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여기 유치원생 같은 애기들도 와 있다, 그죠? 덴마크 연기금 아카데믹 펜션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 약 1억 달러 전량을 이달 말까지 매각하기로 했고요. 다 판 건 아니고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로 유럽을 압박하고 나서자 덴마크가 자본을 무기로 대응하는 움직임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관세가 미국 자산 매도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뉴욕 증시와 미국 국채, 달러 모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미국 국채 보유액인데 아시아가 3조 8천억 달러 가지고 있고요. 유럽이 3조 6,350억 달러. 아메리카
뚝 떨어지네요. 1조 한 7천억 달러. 그리고 유럽 국가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영국이 한 9천억 달러 가지고 있고 벨기에가 4,800,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그 조그만 나라에서 4,260억 달러, 프랑스보다 오히려 더 많이 갖고 있네요. 프랑스가 3,760억, 아일랜드 3,400, 스위스 3,000억, 독일이 1,100억 달러밖에 안 갖고 있네요. 독일은. 영국이 독일보다 10배나 더 많이 가지고 있군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카데믹 펜션은 미국 정부의 재정 취약성을 이유로 미국 국채 투자를 전부 철회하기로 했고요. 안데르스 셀데 아카데믹 펜션 CIO는 위험 관리와 유동성 확보가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유일한 이유라며 미국은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국가가 아니고 미국 재정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고요. 이 연기금은 교사, 학자의 노후자금 약 250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답니다. 250억 달러니까 그래도 한 40조, 35조 정도 운용하고 있는 건데, 셀데 CIO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이 미국 국채 매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시사하면서 이번 결정이 미국과 유럽의 갈등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런 상황이 이 같은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고 말은 애매하게 했네요. 이 연기금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미미한 수준인데 하지만 이를 통해 유럽 기관 투자자가 잇따라 자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고요. 도이치방크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미국 주식과 채권 약 8조 달러치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나머지 국가 보유량의 약 2배에 달합니다. 나토 동맹국만 해도 미국 국채를 3조 달러 가까이 보유 중이고요. 글로벌 금융자문사 더 베어 그룹의 나이젤 그린 CEO는 자본시장 자체가 지정학적 압박순환으로 부상할 수 있다면서 자본 압박은 금융시장 신뢰, 통화, 채권시장, 주식시장을 동시에 흔들며 더욱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는 자본 전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국채 등을 매수하려는 성향이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를 했고요. 미국 국채를 보유 중인 국가가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면 미국 자산을 추가로 매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요.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량의 부채가 발생하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럽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어도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자,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유럽이 3조 6,300억 달러, 아시아 3조 8천억 달러와 거의 비슷한 규모로 미국 국채를 확보하고 있지만 유럽이 아시아와 달리 유럽은 대부분 중앙은행이 아니라 민간 투자가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미국 국채 매각은 채권 금리 상승과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져서 유럽 투자자의 손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ING 그룹 분석가는 정부가 유럽 민간 투자자에게 달러 자산을 매각하라고 강제할 수단은 거의 없다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유로화 자산 투자를 유인하는 정도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이날 셀 아메리카 심리가 시장을 지배했고요. S&P 500이 그저께 2.06% 하락을 했고, 미국과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둘러싸고 갈등한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자, 빅스도 20.09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유럽과의 관세 갈등과 더불어서 일본 국채금리 급등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이날 오후 4시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4.293%까지 올랐네요. 지난해 9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도 같은 시각 0.08%포인트 올랐습니다. 유럽과의 무역 갈등 심화 우려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몰려서 금과 은 가격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금 선물 가격은 이날 트로이 온스당 4,700달러 선을 돌파했고 은 선물 역시 장중 75.8까지 급등했습니다. 은은 올해 들어서만 30% 올랐고 다만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이 달러 인덱스는 98.6을 기록하면서 0.8%가량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하죠. 트럼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왜 지난번 관세 때도 트럼프 치킨 아웃 하면서 확 핸들을 돌렸냐면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니까 금리를 떨어뜨려서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이자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관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국채 금리가 튀니까 국채 금리는 대문자 R은 작은 스몰 R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 스몰 R이 real interest rate 실질 이자율이고 거기다가 expected inflation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해줘서 명목 금리가 나오는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의 금리에 반영되면서 금리가 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확 핸들을 꺾은 것처럼 유럽에서 그걸 아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국채, 니네도 미국 국채 이거 때려 팔면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 박살나고 그러면 중간선거를 비롯해서 트럼프에 대한 지금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져 있는데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보복 관세보다는 유럽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가지고 나온 게 유럽으로서는 좀 영리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로봇팔로 7종, 7종 차량 릴레이 생산, 세상에 없던 차로 유럽을 뚫는다 되어 있는데 경기 화성의 기아 이보 플랜트 이스트 차체 공장에서 로봇팔이 차체 골조를 완성하는 메인벅 공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사람이 안 보입니다. 미국 관세 폭탄에도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 720억 달러 을 거둔 한국 자동차 업계가 올해도 기록 갱신에 도전하고 있는데 키워드는 유럽과 친환경차입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데다가 전기차 보조금 덕분에 친환경차 수요가 늘고 있고요. 지난해 727만 대를 판매해서 글로벌 빅3를 수성한 현대차 그룹은 올해 판매 목표를 작년보다 3% 많은 751만 대로 잡았군요.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0.2%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원동력은 지난해 판매량이 24% 늘어난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인데요. 올해는 친환경차 라인업에 승합차, 화물차, 캠핑카 등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아의 첫 전기 목적 기반 차량 PBB 5대가 합류한다고 합니다. 자, 지난 13일 차전 경기 화성의 기아 이보 플랜트 이스트 차체 공장에서 지금 핵심 업무를 맡은 일꾼은
로봇팔이었습니다. 팔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트렁크가 좌우로 열리는 양문형 뒷문을 PB5에 부착하더니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들어온 다음 PB5에는 트렁크가 위로 열리는 리프트업 뒷문을 달았고요. PB5는 화물 운송용에는 양문형, 승용 모델에는 리프트업 트렁크를 넣었고요. 로봇팔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뒷문을 한치의 오차 없이 척척 부착했답니다. 자, 이보 플랜트는 진화를 의미하는 에볼루션. 여기서 따왔군요. 이 에볼루션과 공장을 뜻하는 플랜트를 조합해서 만든 이름이고요. 이름 그대로 혁신 기술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기아는 PB5 AI 기반 제조의 출발로 삼고 있는데 사람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조립 공정에 AI 기반 자동화 공정을 적용해서 불량률을 낮추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도 낮췄고요. AI가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로 여건을 개선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동차 내부 천장에 부착하는 헤드라이닝 작업에 로봇팔을 도입한 게 대표적인데 성규모 공장장은 헤드라이닝 작업은 작업자가 팔을 위로 올려 하는 윗보기 작업인 탓에 목과 어깨 부상 위험이 큰 편이라고 하면서 AI가 달린 로봇팔이 차량 내부와 부품 위치를 인식하는 만큼 불량률도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물론 일자리를 빼앗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를 오히려 개선시키는 근로 여건을 개선했다. 그리고 윗보기 작업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흉내내다가 목이 뻐근하네요. 그 윗보기 작업 이런 거를 다 로봇이 대체하면서 어깨 부상 위험 이런 게 줄었다. 작업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삼성바이오 실적이 나왔는데 국내 업계 첫 영업이익 2조 벽 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이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고요. 작년 대비 증가율이 50%가 넘는 쾌속 질주입니다. 연도별 지금 실적을 보고 계신데 23년에 3조에 1조 2천억 영업이익, 24년에는 3조 5천억에 3,200억. 매출 증가율에 비해서 이익 증가율이 좀 낮았네요. 그리고 25년도에는 4조 5,570억인데 2조 수익이 나왔고요. 2조 700억 정도. 그리고 26년에는 5조 5,327억 매출이 한 1조 늘어나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5천억 정도 더 늘어납니다. 2조 5,662억으로.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매출이 30.3%, 영업이익은 무려 56.6% 증가했고요. 매출은 증권사 추정치 컨센을 0.9% 웃돌았고 반면에 영업이익이 0.5% 미달했습니다. 크게 미달한 건 아니네요. 자, 1에서 4공장 풀 가동을 지속함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요. 18만 리터 규모의 5공장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것도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생산량 증대를 통해서 지난해 1조 원 규모 이상의 계약을 3건 따내는 등 메가딜을 연이어 성사시켰고요. 자, 바이오로직스의 매출 영업이익은 최근 5년간 이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31.4, 그리고 영업이익은 47.9였습니다. 그동안에 5년 동안에 48%씩 증가를 했으니 어마무시했던 거죠. 생산량을 2020년 36만 4천 리터에서 지난해 78만 5천 리터로 배 이상 끌어올리면서 실적도 급증을 했고요.
삼바는 올해 미국 락빌 공장 인수를 마무리하고 2032년까지 6에서 8공장을 더 지어서 향후 6년간 생산량을 132만 5천 리터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78만 5천 리터였는데 2032년에 132만이란 말이죠. 자, 이에 따라서 삼바가 명실상부 글로벌 1위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CDMO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기존 이 CDMO 1위 기업은 스위스 론자였는데 이 론자의 생산량이 최대 78만 리터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해 생산량은 론자그룹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슷했고 향후 계획까지 감안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독보적인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제가 바이오업계의 TSMC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론자랑 삼파가 보니까 이 생산 캐파가 비슷했네요. 78만. 여기도 지난해 78만 5천 리터. 그죠? 2032년 되면 132만 5천 리터까지 되면서 아마 독보적인 1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코스닥 대장주가 짓누른 바이오 투심 살펴볼 낙폭 과대주. 오늘 낙폭 과대주 많이 올라왔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급락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낙폭 과대주를 접근할 만하다는 조언이 제기됐고요. 김선한 하나증권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업종 조정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급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 주가가 하락했다면서 키트루다 로열티율 충격으로 펀더멘털이 송산되긴 했지만 업계 연례 최대 행사인 이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언급한 대로 약속을 이행했고 GSK라는 신규 파트너사를 유입한 만큼 하락 수준은 좀 과도한 듯하다고 말을 했네요. 무엇보다 코스닥 바이오텍은 물론이고 M1 코스피 제약사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는 것인데 반도체와 로봇, 자동차로 수급이 흐르고 있긴 하지만 제약과 바이오의 선행지표로서 영향력이 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방향과 나스닥 바이오텍의 주가 회복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 바이오텍은 국내 바이오텍의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비교군으로 흔히 인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김영권이 이번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여러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 세부적으로는요. 그는 작은 간섭 리보핵산 siRNA 관심도가 증폭된 상황에서 관심을 둘 만한 기업으로서는 ABL 바이오와 알지노믹스 그리고 올릭스 등이 있었고요. 또 자플라라는 RLT 기업이 릴리 벤처스의 소개로 릴리 운영하는 릴리 게이트웨이 랩스에 이 본사를 두고 있는데 D&D 파마텍이 이 기업의 15%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주목된다라고 했고요. 자, 전날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는 올릭스, ABL 바이오, Y바이오로직스, D&D 파마텍, 오름 테라퓨틱스 그리고 프로티나, 매드팩토 등을 꼽았고요. 주가 동반 하락전이 지난 20일 기준 최근 3개월 수익률 대비 급락 정도가 큰 기업들입니다. 최근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으로는 알지노믹스와 에임드바이오, 인투셀 등을 제시를 했고요. 이들 기업 모두 올해 기술 이전과
주요 임상 발표 등 큰 기대를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면서 한미약품 주가도 크게 하락했지만 우수한 실적과 다음 달 3일 MSD 이벤트를 남겨둔 만큼 주목하면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이 IQ 미만이기는 하지만 가끔씩 보면 이 비이성적인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공포에 떨어서 바닥에서 주식을 팔고 또 말도 안 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비이성적인 움직임 속에 투자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얘기로 전체 바이오 주가가 무너지는 거는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가 많잖아요. 그러면 게임 회사, 드라마 제작사 다 어떤 히트작을 냈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건데 그 한 회사의 뭔가 실패가 다른 회사 실패도 아니었지만 다른 바이오 회사의 주가를 다 10%씩 이렇게 빠뜨린 것은 뭔가 비이성적인 투자 센티멘트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낙폭과대한 종목 중에 이런 바이오 기업의 투자 유망해 보인다. 이런 리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매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